네, 이제 오늘 3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건 이제 주식을 언제 팔지 알려주는 단 한 가지 지표인데요. 일단은 지금 요즘 시장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실적이 사실 다 잘 나온 게 많은데 주가가 이미 선반영돼서 좀 올라온 게 많아가지고 또 지금은 자산주도 사실 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진짜 싼 게 진짜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사실 거시도 있지만 거시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기업의 이제 3분기 실적을 좀 더 2, 3분기 실적을 좀 더 신경 쓴다든지 좋아지는 종목을 좀 더 공부한다든지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3강인데, 이제는 이제 성장하는 주식을 좀 잘 골랐으면은 언제 팔지, 아니면은 좀 높은 가격에 샀을 때 어떤 게 가장 위험 신호가 있는지 그거를 좀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주식을 언제 팔지 알려주는 단 한 가지 지표인데, 일단은 기업이 헤게모니를 보유하는 순간까지 보유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기업을 골랐으면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잘 골랐어도 또 인내심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FNF를 보면서 좀 요즘에 정말 좋은 주식은 다르는 거구나. 제가 여태까지 저도 이제 FNF를 예전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막 그 면세점 가고 막 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뭐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냥 안심하고 보유했으면 더 성장을 했을 텐데, 뭐 그건 일단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기업이 헤게모니를 보유하는 순간까지 보유하자인데, 그래서 1단계는 이제 기업의 헤게모니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매출액이 좀 의미 있게 성장을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그에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표가 일단 일단은 매출액 성장률이 좀 의미 있게 나왔을 때, 뭐 20% 이상인데 최소 뭐 한 40% 이상이 나왔을 때는 이제 이 기업이 뭔가가 달라졌겠죠. 사실 매출이 달라졌으니까, 뭐 회계가 바뀌었거나. 그래서 이때 이제 주담 및 통화나 아니면 기업을 봤을 때 가져야 될 의문사항이 이제 매출이 성장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영업 레버리지가 발휘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판관비 때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워낙에 변동비가 좀 높아가지고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가장 이제 유의미한 건 이제 가동률이 아직 안 올라오고, 또 생산 캐파가 매출이 성장한 거에 의해서 더 늘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수율 같은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파악했을 때 이제 네 번째는 향후 매출 증가가 이제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의미 있게 골랐으면은 이 네 가지 정도를 저도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진짜 쉽진 않아요. 사실 저점에 있을 때 주식을 고르는 거는. 근데 또 실적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또 분석할 때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헤게모니가 탄생하는 순간이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기업의 헤게모니를 보유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매출액 성장률을 넘어서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더 커지는,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시기죠. 레버리지가.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주식은 이제 더 빨리, 사실 정보 때문에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CJ에서 일하고 있다거나 했는데 한다면은, 사실 이제 이 얼마나 회사가 지금 잘 팔리고 있는지, 진다키드 잘 팔리고 있는지는 회사가 더 먼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직원이 먼저 알 거고, 그 다음에 뭐 친척, 가족, 어? 우리 회사 장난이 아니다, 지금 미쳤다, 친구, 그 다음에 당연히 애널리스트, 여기서 애널리스트 되겠죠? 이렇게 갈 거라서, 사실 이미 실적은 어쨌든 5월 달에 나오거나 그 8월 달에 나오는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일단 주가는 미리 올라갈 수가 있어서 거기에 일단 밸류 트랩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 일시적으로 이게 퍼가 비싸진 건데, 실적이 나오면은 적정 밸류가 될 때가 꽤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이 나오기 전에 주가는 먼저 올라갈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밸류 트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고퍼나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아 보이지만 그거는 일시적이다. 회사가 잘 된다면. 그래서 이때 사실 가장 이제 해둬야 될 질문은 주담이랑 이제 제가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단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단가 인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이 거래를 당연히 원하겠죠. 그럼 당연히 초과이익이 더 발생할수록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가동률이 얼마큼 올라왔는지 또 생산 캐파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해보고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있으면 증설할 예정이 있는지. 사실 이제 뭐 가동률은 이제 뭐 다트에 있는 것만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좋고 또 증설은 사실 회사가 잘 되고 있으면은 느낄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경쟁사가 있는데 이제 경쟁사도 또 진입을 하고 그와 같은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만약에 경쟁사가 만들어낼 수 없다면 저는 이제 이걸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데 사실 이제 어느 사업이든지 회사가 잘 되면은 또 몰릴 수밖에 없고 그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니까 뭐 조선주나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도 밸류 트랩이 발생하는데 그 밸류 트랩이 적정별로 될 때가 많으니까 그거를 잘 알아보고 만약 이때 진입을 한다면 투자를 하시면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요 네 가지 정도를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3단계가 이제 제가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할 텐데 이제 사실 저는 자본주의는 어쨌든 이 파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파동. 그러면서 점점 이제 뭐 점점 좋아지는 건데 이게 어떤 책을 보니까 자본주의 속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쇠퇴가 있고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고 호황이 있고 근데 점점 커가면서 하는 게 자본주의다. 근데 좀 이 말에 좀 많이 동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기업은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3단계는 이제 기업의 헤게모니 상실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기 제가 말하는 그 지표가 바로 이건데 이제 매출액 성장률만큼 영업이익 성장률이 갑자기 나오지 않을 때 이때가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위험 신호라고 저는 다른 것보다 보고 있고 이 신호를 좀 많이 체크를 하시면은 조금 1차는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가는 이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미 쭉 떨어지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예전에 그러니까 모든 리포트가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서 지금 얘는 퍼 6이다. 응? 여기서는 퍼 3이었다. 뭐 이거 극단적인데 퍼 10으로 할게. 퍼 10이었다. 지금은 퍼 6이 됐다. 일시적으로 싸져서. 근데 물론 이럴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잘 나오는 뭐 파마리서치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럴 때가 있는데 거의 대다수는 일단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단지 저번보다 봤는데 이익은 괜찮은데 밸류에이션 지금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조정을 받아가지고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 그럼 그것도 사실 일시적인 밸류 트랩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속아면은 정말로 이게 주가가 이미 굉장히 상승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막 마이너스 30%는 진짜 순식간에 맞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밸류에이션 싸다고 샀으면은. 왜냐면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막 좋다, 싸다, 괜찮을 거다. 근데 그러다가 떨어지는 거를 전 더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핸드폰 FPCB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래서 걔네가 이제 애플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한 500%인가 뭐 엄청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근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거 왜 떨어지지? 근데 실적은 좀 잘 나오고 있고 근데 나중에 알더니 수율 안 나와가지고 다시 뭐 예전 주가 원점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 성장이 안 나올 때는 일단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마진도 괜찮고 단순히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서 특히 주식 초보들은 이럴 때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나 이제 퍼도 배웠고 밸류에이션도 배웠는데 이거 뭐야 왜 밸류에이션은 왜 싸졌어? 실적은 괜찮은데. 근데
들어갔다가 이 주가가 못 가고 더 떨어져. 물타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나 공부했으니까 들어가자.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더 커져가지고 마이너스 막 20%, 1%만 떨어져도 엄청나게 손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는 팔아야 되는 시점일 수 있고, 그게 이제 일시적인지 철저한지를 완벽하게 분석하자.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CEO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CEO가 사실은 회사가 잘 돼도 이제 불안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자여도 되게 편안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회사가 잘 된다는 그 자신이 있으면은. 제가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은, 사실 저는 이제 학원을 했었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그래도 했는데 학원에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웃긴 거는 애들이 이제 50명, 제가 맡은 애들이 거의 50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수업하다가 솔직히 매출은 사상 최고를 찍고 있는데 되게 마음이 불안하다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있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하고 막연하게 이제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제가 맡은 애들이 이제 고3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50명 중에 고3 애들이 25명 뭐 이래서 20명, 30명이 있었으니까. 그럼 저는 이제 내년에 얘네들을 이만큼 또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실 불안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제일 많이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자꾸만 뭐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불안한 마음이 들었냐고 생각했더니 이런 사실 구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CEO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데, 뭐 솔직히 우리는 이제 CEO의 마음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 회사 직원들의 말도 듣고, 뭐 주담도 이렇게 그런 건 잘 말 안 해주지만 어떤 분위기나 그런 회사 뉘앙스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요 체크인데, 이게 허니버터칩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니버터칩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막 사람들이 없어서 못 사고 막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오고 했으니까 이 회사가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아이템을 드디어 만들어냈다. 자, 증설하자. 그럼 증설해가지고, 그럼 증설했으니까 당연히 판관비는 엄청나게 상승했겠죠. 그래서 회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맛있다 보니까 경쟁사 신규 진입하고 경쟁업체도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 수요가 없어지면은 공장은 다 늘려놨고 인건비는 다 높을 대로 높여져, 직원 다 뽑아놨는데 갑자기 수요 사라지고 경쟁사 치고 들어오고, 농심에서 비슷한 거 만들었잖아요. 또 순식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로 독이 됩니다. 증서로 완전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가장 중요시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 성장률만큼 영업이익 성장률이 갑자기 안 나올 때, 첫 번째는 한번 CEO의 마음을 한번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 체크, 증설이나 인력 판관비가 늘어났는데 인력 판관비 다 늘어나 있다. 그 경쟁사도 들어와 있다. 증설해 있다. 만약 이것도 아니라면 어떤 일회성 비용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단가 인하 문제가 있는지 여러 루트로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가 길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주식을 언제까지 들고 갈지, 사실 뭐 일시적이지만 않으면 계속 들고 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의 성장률만큼 영업이익 성장률이 나오지 않을 때 첫 번째 가장 큰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때 이런 사항을 좀 보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아마 최근에 배웠던 주식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이런 경험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제 매력적인 주가를 봤을 때 이런 걸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어쨌든 성장하는 주식을 좀 잘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게 목표니까 이런 걸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주식은 되게 위험한 거니까 쉬운 건 아닙니다, 절대. 언제든지 수익률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공부를 하시고, 뭐 저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